70이 넘은 박할아버지는 요즘 핸드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 누가 연락이라도 올까 싶어서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고, 며느리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춘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든다. 처음엔 다들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하나둘 생겼다.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수십 년간 쌓아온 말과 행동의 결과물이다. 자식들이 멀어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말을 섞기 싫어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오늘은 노후를 외롭게 만드는 말과 행동 10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혹시 이 중에 내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바꿔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첫 번째, 간섭하는 버릇. 김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집에 올 때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애들 학원은 어디 보내냐? 왜 아직도 그 차를 타고 다니냐? 며느리 옷차림이 왜 그러냐?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말들이었다.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아들도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명절에도 이른 새벽에 왔다가 점심도 안 먹고 간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습관이 바로 이 간섭이다.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한다. 본인은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간섭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하는 간섭은 정말 치명적이다. 요리하는 방법, 육아하는 방법, 살림하는 방법까지 일일이 지적한다. 그들도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온 어른들이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고치려 들면 당연히 거리를 둔다. 더 큰 문제는 이 간섭이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내가 이러는 게 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설령 그 선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봐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우리 집에 안 오는 이유가 뭐냐고.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댁에 가면 항상 뭔가 지적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우리가 뭘 해도 어머니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할머니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자신은 도와주려고 한 말들이 상처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병애기 습관. 이웃 할머니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병 이야기다. 무릎이 아프다, 혈압이 높다, 당뇨 수치가 올랐다. 처음엔 서로 걱정해주며 위로를 나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특히 한 사람이 계속 자기 병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친다. 최할머니가 그랬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 병원 이야기를 30분씩 한다. 어제 병원 갔더니 의사가 뭐라 했고 약을 몇 알 먹는지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처음엔 친구들이 다 들어줬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됐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하나둘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 최할머니는 이해가 안 됐다. 나이 들면 다들 아픈데 왜 내 이야기만 못하게 하냐고 섭섭해했다. 병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니다. 아플 때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그게 대화의 전부가 될 때다. 만날 때마다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아픈데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은 에너지가 빠진다. 특히 자식들과 통화할 때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진다. 아들이 전화하면 첫마디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프다. 딸이 안부를 물으면 혈압약을 바꿨는데 잘 안 듣는다. 자식들도 처음엔 걱정한다.
그런데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진다. 전화하기가 무거워지고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어느 날 최할머니 딸이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전화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항상 아프다는 이야기만 들으니 우울해진다고. 물론 아픈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봤다. 이웃집 손주가 귀엽더라. 이런 밝은 이야기도 섞어야 한다. 병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짧게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온다. 세 번째, 가버운 입. 동네 경로당에서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는 정할아버지다. 누가 뭘 했다더라. 누구네 집 사정이 어떻다더라.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옮긴다. 처음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게 점점 소문이 되고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로 변질된다. 정할아버지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듣고 본 걸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입을 거치면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된다. 누가 병원에 갔다더라는 이야기가 큰 병에 걸렸다더라로 바뀐다. 누가 돈을 좀 썼다더라는 이야기가 빚이 많다더라로 변한다. 결국 동네 사람들이 정할아버지를 조심하기 시작했다. 그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 정할아버지는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입이 가벼워지는 사람들이 많다. 심심하다 보니 남의 이야기가 재미있다. 자기 이야기할 게 없으니 남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다.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특히 가족 이야기를 함부로 밖에서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웃들한테 한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한다. 가족들은 이런 걸 정말 싫어한다. 자기 사생활이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점점 집안 이야기를 부모님께 안 하게 된다. 말을 조심하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들은 이야기는 가슴에 묻어두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와서 속마음을 나눈다. 네 번째, 인색한 태도. 5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제법 목돈을 만든 박할아버지. 자식들 다 키우고 집도 장만해줬으니 이제 자기가 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돈 쓰는 걸 극도로 아끼기 시작했다. 손주들이 오면 용돈 10,000원도 아깝다. 자식들 생일에도 선물 한 번 안 산다.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가도 항상 계산할 때 화장실 간다. 처음엔 아무도 뭐라 안 했다. 나이 들면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어했다. 가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자식들도 부모님 모시는 게 점점 의무처럼 느껴졌다. 명절에 갔다가 용돈 한 푼 못 받고 온 손주들 얼굴 보면 미안하다.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다. 매번 밥값 계산할 때마다 눈치 보는 게 지겹다. 박할아버지는 억울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왜 함부로 써야 하냐고. 하지만 인색함과 절약은 다르다. 절약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고 인색함은 필요한 곳에도 쓰지 않는 것이다. 특히 관계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면 결국 혼자 남는다. 돈은 모으려고 있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 쓰려고 있는 것이다. 손주 용돈 10,000원이 아깝다고 안 주면 손주는 할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친구 밥값 20,000원이 아깝다고 안 내면 친구는 다시는 밥 먹자고 안 한다.
자식 생일 선물 5만 원이 아깝다고 안 사주면 자식은 서운함을 마음에 담는다. 나중에 수천만 원을 물려줘도 그 서운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관계는 돈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지만 적절한 투자는 필요하다. 기념일에 작은 선물 하나 만날 때 따뜻한 한 끼, 손주들 용돈 몇만 원. 이런 게 쌓여서 정이 되고 추억이 된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통장을 보다가 깨달았다. 이 돈을 모아서 뭐하나. 쓸 사람도 없고 같이 쓸 사람도 이제 없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바꿨다. 손주들 올 때 용돈도 주고 친구들 만나면 먼저 계산도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다. 특히 사람에게 쓴 돈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5번째, 과거 자랑. 경로당에만 가면 꼭 있는 사람이 있다. 자기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집이 몇 채였는지. 이 할아버지가 바로 그랬다. 처음 경로당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줬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 심지어 이야기가 갈수록 과장됐다. 처음엔 집이 2채였는데 나중엔 5채가 됐다. 사업도 처음엔 작은 가게였는데 나중엔 공장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맞장구 쳐줬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들으니 지겹다. 더군다나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고 현재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데 계속 과거만 산다. 결국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옆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앉으면 또 그 이야기 들어야 하니까. 과거 자랑이 나쁜 건 아니다. 가끔 추억을 나누는 건 좋다. 문제는 현재는 없고 과거만 있을 때다. 과거에 갇혀서 지금을 보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한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 과거 자랑을 하면 더 문제다. 내가 너희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힘든 줄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마음이 다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계속 과거를 들먹이면 상대방은 부담스럽다. 더군다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거만 자랑하면 허세처럼 보인다. 이 할아버지는 어느 날 손자한테 물어봤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재미있지? 손자가 대답했다.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100번째는 별로예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추억을 나누는 줄 알았는데 손자는 지루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는 가끔 꺼내보는 앨범 같아야 한다. 항상 펼쳐놓고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 함께 보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손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지금 친구들과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할지. 현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멋진 어른이다.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다음 주에 뭘 할 건지. 이런 현재와 미래 이야기가 훨씬 생동감 있다. 과거는 발판이지 집이 아니다. 그곳에 머무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할아버지는 그 후로 조금씩 바뀌었다. 옛날 이야기는 정말 필요할 때만 짧게 했다. 대신 요즘 배우는 스마트폰 이야기, 오늘 산책하면서 본 풍경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이 다시 관심 있게 들어주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이야기는 현재에 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간섭하는 버릇, 병 애기 습관, 가버운 입, 인색한 태도, 과거 자랑. 이 5가지만 고쳐도 관계가 훨씬 나아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노후를 외롭게 만드는 습관은 더 있다. 어쩌면 앞에 5가지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청취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단톡방에서 무분별하게 글을 퍼나르는 것,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상대방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닫힌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균열들이 모여서 결국 큰 금이 간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자.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이유가 혹시 여기 있진 않을까? 아직 늦지 않았다. 깨닫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6번째, 청취 발언. 명절 가족 모임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뭘까? 바로 청취 이야기 때문이다. 김할아버지는 뉴스를 보는 게 유일한 취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채널을 돌려가며 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취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졌다. 문제는 그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는 점이다. 가족들이 모이면 김할아버지가 먼저 화두를 꺼낸다. 요즘 나라 꼴이 어떻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 처음엔 가족들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준다. 그런데 이야기가 점점 과열된다.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김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인다. 내가 뭘 알아?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게. 나이 먹고 살아봐야 아는 거야. 결국 식사 자리가 싸움판이 된다. 며느리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들은 빨리 먹고 나가자는 눈빛을 보낸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무섭다고 다음부터 안 가겠다고 한다. 김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 청취는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하지만 청취 이야기만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없다. 특히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란 환경도 다르고 겪은 일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면 대화가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청취 이야기가 인신공격으로 번진다는 점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상처받는다. 청취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 든다. 동네 경로당도 마찬가지다. 청취 이야기 나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청취 문제로 등을 돌린다. 10년 우정이 한순간에 깨진다. 어느 날 김할아버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실 때 청취 이야기만 안 하면 안 될까요? 애들도 무서워하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요. 김할아버지는 서운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지만 아들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조심하려고 노력했다. 청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꾹 참았다. 처음엔 답답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다. 며느리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한테 장난을 친다. 그제야 깨달았다. 청취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의견을 나누는 건 좋지만 강요하는 건 폭력이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청취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되 상대방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취 이야기로 관계를 망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7번째, 채팅방 도배. 요즘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을 쓴다. 단톡방도 여러 들어가 있다. 가족 단톡방, 친구 단톡방, 동창회 단톡방. 문제는 이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박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단톡방 확인이다. 그리고 좋은 글이나 영상을 보면 바로 공유한다. 건강정보, 명언, 아침 인사 이미지, 웃긴 영상. 하루에 10개도 넘게 올린다.
처음엔 가족들도 반응해줬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웃겨요. 그런데 매일 아침 7시부터 단톡방에 알림이 울리기 시작한다.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데 단톡방이 계속 울린다. 확인하면 할머니가 올린 글 5개가 쌓여 있다. 하나는 건강정보, 하나는 아침 인사, 하나는 명언, 하나는 웃긴 영상, 하나는 감동글. 가족들은 점점 지친다. 매일 아침마다 반응해 줄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미안하다. 결국 단톡방 알림을 꺼버린다. 박할머니는 서운하다. 좋은 거 공유하는데 왜 아무도 반응이 없을까? 혹시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단톡방 도배는 현대판 외로움의 증거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 단톡방에 자꾸 뭔가를 올린다. 반응이 오면 외롭지 않은 것 같다.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필요한 정보만 보고 싶어 한다. 매일 아침 인사, 건강정보, 명언 같은 건 한두 번은 좋지만 매일 받으면 부담이다. 특히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실 확인도 안 된 정보를 막 퍼나르면 더 문제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과장된 정보일 수도 있다. 가족들이 정중하게 말한다. 엄마 단톡방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알림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요. 박할머니는 섭섭하다. 좋은 거 나누려고 한 건데 왜 싫어할까?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바쁜 아침 시간에 단톡방 알림이 계속 울리면 스트레스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업무용 메시지도 많이 받는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할머니 글은 솔직히 나중에 보게 된다. 그렇다고 단톡방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다. 적당히 때를 맞춰서 쓰면 된다. 정말 중요한 정보나 꼭 나누고 싶은 것만 올린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시간대도 중요하다. 아침 7시는 피하는 게 좋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 더 적당하다. 박할머니는 며느리 조언을 듣고 방법을 바꿨다. 단톡방에는 정말 중요한 것만 올리고 대신 개별 메시지로 가끔 안부를 물었다. 반응이 확 달라졌다. 가족들이 답장도 잘하고 대화도 이어졌다. 소통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8번째, 무책임한 태도. 70 중반의 이 할아버지는 약속을 자주 잊어버린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놓고 안 나온다. 전화하면 깜빡했다고 한다. 다음에는 꼭 나가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또 안 나온다.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했다. 나이 들면 깜빡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 신뢰가 무너진다. 약속을 해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예 약속을 안 잡게 된다. 이 할아버지만 빼고 다른 친구들끼리 만난다. 이 할아버지는 섭섭하다. 왜 나만 빼고 만나냐고. 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히 약속만의 문제가 아니다. 빌린 돈을 안 갚는다. 부탁한 일을 해주겠다고 하고 안 한다. 함께 가기로 한 여행을 갑자기 취소한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특히 가족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더 큰 상처가 된다. 손주 봐주겠다고 해놓고 당일에 안 된다고 한다. 며느리는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해야 한다. 아들한테 용돈 좀 빌려달라고 해놓고 갚을 생각을 안 한다. 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무책임함 뒤에는 보통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 나이 들었으니 이해해줘야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책임감 있어야 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친구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한다.
이 할아버지는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다. 우리 이제 너한테 약속 안 잡을 거야. 미안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자기는 그냥 깜빡한 것뿐인데 친구들은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그 후로 이 할아버지는 달라졌다. 약속을 잡으면 달력에 크게 적어 놓는다. 하루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정말 못 가는 상황이면 미리미리 말한다. 빌린 건 꼭 갚는다. 부탁받은 일은 할 수 있을 때만 맡는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9번째, 지나친 참견. 최할머니는 착하다. 누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며느리가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한다고 하면 최할머니가 나선다. 학원은 여기로 보내고 과외는 이렇게 하고 공부는 저렇게 시켜. 며느리는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고민을 나눈 건데 할머니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며느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 심지어 며느리 몰래 손주 학원을 알아보고 온다. 며느리는 당황한다. 고맙긴 한데 내일인데 왜 할머니가 나서시는지 모르겠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자식 문제로 힘들다고 하면 최할머니가 직접 그 집에 가서 자식한테 이야기한다. 내가 왜 엄마를 힘들게 하냐고. 친구는 민망하다. 자기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 참견과 도움은 다르다. 도움은 상대방이 원할 때 주는 것이고 참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끼어드는 것이다. 최할머니는 순수하게 돕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간섭으로 느낀다. 특히 요즘 세대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 한다. 조언을 구할 때는 직접 물어본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서면 부담스럽다. 최할머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엄마 마음은 감사한데 너무 나서시면 힘들어요. 최할머니는 서운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싫어할까? 하지만 딸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됐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필요한 건 간섭이 아니라 지지다. 옆에서 응원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먼저 나서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 최할머니는 방법을 바꿨다. 며느리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줬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힘들겠다, 잘할 거야 라고 응원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물어봤다. 내가 뭘 도와줄까? 며느리가 그때 구체적으로 말했다. 아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럴 때 최할머니가 도와줬다. 며느리는 훨씬 편해했다. 필요할 때 도움받는 건 감사하지만 필요 없는데 참견받는 건 부담이다. 경계를 지키는 게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10번째, 다친 마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외로운 노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다친 마음이다. 강 할아버지는 70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싫다. 스마트폰도 전화 받는 것밖에 모른다.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은 이해 안 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이상하다. 그래서 강 할아버지는 항상 불평한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냐? 옛날이 더 좋았다.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새로운 걸 알려주려고 한다. 할아버지, 이거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편해요. 하지만 강 할아버지는 관심이 없다.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손주들은 점점 할아버지한테 말을 안 하게 된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식당에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한다. 여행 가자고 해도 집이 제일 좋다고 한다. 뭘 해보자고 해도 다 귀찮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빼고 움직인다. 강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 남는다. 그리고 외롭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렵다.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다. 익숙한 게 편하다. 이런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거부하면 세상과 단절된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기술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들 생각도 변한다. 그 변화를 전부 따라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은 가져야 한다. 손주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식들이 요즘 뭘 하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어느 날 강 할아버지 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 말이 강 할아버지 가슴을 찔렀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안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자 눈에는 무관심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날부터 강 할아버지는 조금씩 바뀌었다. 손자가 보는 영상을 함께 봤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계속 보니까 재미있었다. 며느리가 가자는 식당에 따라갔다. 맛이 새로웠고 경험이 좋았다. 친구들이 하는 스마트폰을 배웠다. 어렵긴 했지만 할만했다. 신기하게도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손주들과 대화 주제가 생겼다.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잦아졌다. 마음을 여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용기가 외로움을 이긴다. 다친 마음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고립을 만든다. 열린 마음은 불편해 보이지만 연결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경험이 아니라 태도다.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사는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10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간섭하는 버릇, 병 애기 습관, 가버운 입, 인색한 태도, 과거 자랑, 청치 발언, 채팅방 도배, 무책임한 태도, 지나친 참견, 다친 마음. 이 10가지가 쌓이면 노년은 외롭다. 가족이 멀어지고 친구가 떠나고 세상과 단절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 10가지를 조금씩이라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간섭 대신 존중을, 병 애기 대신 밝은 이야기를, 가벼운 입 대신 신뢰를, 인색함 대신 나눔을, 과거 자랑 대신 현재를, 청치 발언 대신 이해를, 도배 대신 적절함을, 무책임 대신 신뢰를, 참견 대신 지지를, 다친 마음 대신 열린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 노년은 풍요로워진다. 사람들이 다가오고 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따뜻해진다. 변화는 어렵다. 특히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찔리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신호다. 당장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자. 내일 또 하나 바꿔보자.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 변화가 외로운 노년을 따뜻한 노년으로 바꾼다. 주변을 돌아보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멀어진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행동으로라도 보여주자. 오늘부터 조금씩 다르게 행동하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외롭지 않은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